자, 다음은 윤도환이 광주에 안 가기로 했답니다. 근데 이거를 광주에 꼭 가서 사과를 해야 되나? 아니, 가갖고 돌 한번 맞아보려고 했는데 계란 맞으려고 했나? 아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했잖아. 많은 가서 계란이나 하나 맞고 밀가루나 맞겠으면 맞고 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감자만한 짱돌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자칫하다가는 짱돌은 안 되지. 짱돌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왜냐면 회초리를 때려주세요 하는데 회초리 아닌데 몽둥이인데 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맞기가 좀 곤란한데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그리고 또 그 김원준 총수가 거기 뉴스공장에서 아 이거 계란 맞으러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래. 그러면 계란 맞으면 그쪽에서 조작했다고 보면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어씨 너무 다 까버렸네 미리. 원래 이 계란 맞는 거는 원희룡이 전문이잖아요. 아. 토론회 하다가 갑자기 난입한 사람이 와인드업을 하기 전에 눈을 감습니다. 눈 진짜 감아요. 네, 뭐 할 줄 알고 있는 거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을 감는데 계란 맞을 준비하는 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근접해서 던지면서 얼굴에 맞춰줘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해서 어깨에 맞았네. 아. 그게 이마에서 팍 터졌어야 그게 그림이 멋지게 나오는 건데 일단 그런 거를 이제 이번에 시도하려고 했는데 땀도 맞고 네, 많은 광주 시민들이 너 계란 아닌데 너 짱돌인데 요걸 알고 이제 피한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 욕바지 있잖아요. 김동철, 김주선 씨가 뜬금없이 대신 사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예전부터 바른미래랑 같기 때문에 사실은 뭐 호남에서 받아주나 그 사람들을? 이 정치인에게 있어서 그 과거란 그 겉옷 같은 거야. 위에다 새 옷을 입으면 안에 있는 옷은 안 보여. 그래서 늘 끊임없이 새로운 옷을 골라서 입는 거지. 근데 김주선이 누구예요? 박주선, 김동철. 이번에 나 김주선이라 그랬어? 네, 그래서 난 김주선이 누굴까? 뭐 성격과 하루 이틀 틀리나 성이야. 네, 그런 대충 알아들으셨을 걸로 믿어요. 네, 그래서 광주를 안 가기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광주 가서 신경 쓸 만큼 지금 이렇게 여유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이제 오늘까지 당원들 그 국민 대표들 당원 아닌 국민 대표들 그 여론조사가 나올 거고 이미 이제 내부 소식통을 통해 갖고 대충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 이후에 여러 가지 급격한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만일에 이제 윤석열이 일반 여론조사 4위였어요. 진짜 실제로도 4위밖에 못 거뒀다 그러면 이 난리가 날 거고요.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 오전에 유튜브를 달구고 있는 윤석열 동원 알바의 박사모 국짐 그 지지자와의 그 말싸움 녹화본. 네. 너네 당이라고 그러면서 왜 윤석열 찍으라 그래? 너 누구야? 너 윤석열 캠프지? 씨는 저기 캠프인데 그랬다고. 캠프가 이런 짓 하는 거 불법인지 알아 몰라? 내가 지금 한두 번 들은 게 아닌데. 윤석열이 그게 사람이라고 걔를 지지하라 그래? 생각이 있으면 어머 우리 당원 아니세요? 당원이면 다 윤석열 친한 사람만 있나? 윤석열 지지자만 있나? 이러면서 막 조지는데 나는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국짐당 안에도 윤석열 지지 안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지만 뭐 있겠죠. 그 알바가 그 15분 넘는 시간 동안을 전화를 안 끊고 죄송해요.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무식해요. 애가 있어서 이름은 못 박히겠어요. 뭐 이래가면서 얘기를 이어나가는 게 상황극이 아닌가라는 일부러 상황극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부분 그렇잖아. 스팸이나 피싱하다가 걸리면 뭐 말도 안 하고 그냥 끊는데 15분 동안을 그걸 이끌어가면서 제가 윤석열 캠프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걸 거듭해갖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하면서 이 얘기를 끌 필요가 없거든요. 돈 받고 하는 알바의 분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데. 그러니까 난 그게 근데 얘네들 거는 뭐가 진실이고 그러니까 알 수가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겠어요. 다 진짜로. 가짜 같아. 네.
실제로 밝혀지는 것도 다 가짜고. 그리고 조근조근 조지는 그 지지자 그 할머니도 본인 60 넘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너무 논리 정연하고 그 어떤 그 의식이 뚜렷한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중간에 또 조국 그 전 장관 얘기를 하면서 조국은 못 잡아놓고 말이야 무능한 새끼 막 이러면서 난 문재인보다 더 안 넘어 이러면서 아니 토탈 패키지로 다 까게 하더라고요.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는 이게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의도가 있는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그게 언제 녹음됐는지 모르지만 1일부터 조사를 한 거니까. 아니 근데 그 통화의 내용을 보면 어제 오늘이요. 어제예요. 어제. 아니야. 1일, 아니에요? 2일부터 아, 그렇지, 전화 그렇지. 문의가 갑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1, 2일 전에 이미 전이지. 그 얘기를 던졌다는 거거든. 물론 이게 있었으면 윤석열은 무조건 선거법상 위반이기도 하지만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난 했을 걸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이런 방식으로 소상하게 까져서 나가는 거는 또 조금 약간 의심스러운데? 의심스러운 상황극 같은 느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쪽에서 한 거다 그러면. 네. 자, 다음은 이제 그 공수처가 더더욱 증거 확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목을 죄는 거죠. 네. 폭파했다고 하는 대여방을 복구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JTBC 단독이네 또. 역시 이런 뉴스는 어떻게 검찰에서 바로 JTBC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공수처에서 바로 온 겁니다. 공수처하고 요새 이 커넥션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JTBC가. 네. 네. 아무튼 그래서 고발 사주 의혹에 관련해서 텔레그램 대여방을 복원했대요. 이게 복원이 되나? 그 폭파한 건데 그걸. 아니 복원하네? 나는 뭐 반송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그렇지만 폭파한 대여방이 복원됐다는 것도 나도 이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대단한 우리나라 기술이.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은 포렌식을 하면 폭파된 대화방도 복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 폭파가 서버 안에서의 폭파가 아니고 서버에 상관없이 휴대폰에는 대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계속 저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가능하다고 치면. 아니 이제 톡을 보낸 거 왔다 갔다 한 게 저장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통화 내용이 아니고. 근데 폭파가 되면 그러니까. 저쪽 서버 안에서는 이걸 없앴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없앴을 텐데 이게 복원이 되나? 근데 폰 안에는 이 내용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실제적으로 한 단어 한 단어 할 때마다 폰이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있는 거다. 메커니즘 상으로는 그래요. 현재적으로 보면. 갤럭시가 좋아요? 어? 갤럭시가 좋아. 갤럭시가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폰이에요. 조선은 씨 갤럭시만 이런 거 심지어는 반송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대잖아. 아이, 네. 아무튼 그래서 네. 어쨌든 이거에서 밝혀진 거는 그 조성은 김웅 요 대화방에서 손준성이 처음에 보낸 게 맞다. 지모 씨 페이스북 캡처 사진 보내고 그 다음에 지희 씨에 대한 판결문, 그 다음에 1차 고발장 촬영한 사진 이런 걸 다 손준성이 보냈다. 그리고 손준성 보냄 이것도 조작이 안 됐다. 요거를 다 밝혔습니다. 근본적으로 손정선이 이제 완전히 엮어낸 거고요. 이제 손준성은 끝났어요. 이제 다시 방법이 없어. 다시 구속을 쳐야 됩니다. 이 손준성 방법이 상황에서 추가 자료를 가지고 네. 혹시나 또 기각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검찰은 반대로 도이치모터 주식 통정 매매 정황을 파악했다라고 기사를 네. 냈습니다. 이것도 단독인데 서울경제예요. 네. 서울경제가 이런 단독을 하네. 그럼 서울경제한테 누가 이런 찌라시를 주나?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검찰인데요. 검찰이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하고 장모 최 씨 간에 통정 매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원래는 딸만 만들어 줬다 그랬잖아. 1억 주고 도장 맡기고 관리하라고 줬다 그랬잖아. 네. 그럼 관리해서 받은 그 계좌로 엄마하고 딸하고 거래를 시킨 거예요. 희한하죠. 중간에 그 브로커가 네. 너무 가족들밖에 안 믿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주변에 있는 지인 사람 통장을 안 쓰고 가족끼리만 한 건가? 아니면 그건 안 따고 둘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거래 관계를 빼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대놓고 조작이잖아. 그렇죠. 이거는 통정 매매라는 게 이게 두 사람이 주식의 수량, 시기, 가격을 사전에 정해놓고 이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요거는 통상 주가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세 조정 행위고요. 이거는
불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예. 근데 요런 정황을 검찰이 밝혀냈다는 거죠. 포착을 했다. 이렇게. 근데 이게 그동안 전에 조사했을 때는 왜 안 나왔냐고. 이게 몇 년 전 일인데 지금. 이제 나온 거네. 이제야 찾은 거지. 응? 근데 이 관계에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무 영향을 안 미쳤다는 말을 믿으라고? 아유,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뭐 요 정도까지 네. 단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은 또 이제 장모한테 흘러갔다는 대검 문건 얘기가 또 세계일보 네. 단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와 JTBC. 조중동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어?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알고도 안 쓰는 거야. 아예 이런 정보를 못 받는 거야. 이쪽에만 주는 것 같아. JTBC하고 세계일보가 또 최순실 보도로 굉장히 열심히 잘했잖아요. 예. 어쨌든 요거는 뭐 어제 그제 단독인데 그 장모 최 씨에 대한 대응 변호 문건 이 대검찰청이 거의 장모의 사적인 일을 다 봐주는 변호인 역할을 예. 해버린 거 그게 장모한테까지 갔대요? 이게 대검 고발장을 검사가 보고 그걸 가지고 대응 뭐 문건을 만든 대응 것도 문건을 만든 것도 기가 막힐 진짜 노릇인데 그걸 피의자한테 전달까지 했다는 거야. 야, 이건 진짜 아니 검찰을 무슨 자기 변호사로 쓰고 있어. 아니 자기 변호사도 이런 문건은 못 구해오지. 아니 못 끊어야죠 이거는. 이거를 직접 갖다 줬을까? 사위가 전달해주지 않았을까? 응? 그래서 나는 아이고, 이번에 참. 왠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사위를 할 것 같아요. 응? 사위잖아. 사위라서 그게 무슨 사위를 한다. 말이에요? 몰라 한번 해봤어. 네. 아무튼 네, 이 그렇습니다. 정도 되게 되면 네. 검찰 자체가 윤석열과 최순실이래. 씨. 네. 최 뭐지? 최은순. 최은순 씨를 위한 사조직으로 움직였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보도가 나오면 온 나라 언론이 이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한테 마이크 갖다 대가지고 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막 따지고 집에 찾아가고 문 두드리고 해야 되거든요. 청와대 문건 나왔다 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다 뒤집어 놓더니 어? 근데 조용하고 세계일보는 이렇게 덩그러니 단독을 내놨습니다. 네. 참 우리 정치 언제까지 또 이렇게 무너지게 될지 빨리 이게 모든 우리가 그 삼각구도로 봤잖아. 그 검찰과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국회, 한 케이스라고 봤는데 이제 봤더니 하천구조였어. 음? 결국은 검찰이 사실상의 제일 윗조직이고 위쪽이었고. 대가리인 거고 그 밑에 있는 언론과 정치인들은 하부 조직이었던 거야. 그렇죠. 아이고. 숨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의 정점 위에 검찰이 그동안 유지가 됐는데 그 권력을 법무부 장관이 부린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 쥐고 있었다는 거야. 네, 지금 뭐 그런 꼴이 됐죠.